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미국 민주당에서 이 46대 대통령 취임식이 끝나자마자 새로운 하원이 개회되자마자 정말 충격적인 새로운 선거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거는 정말 어떻게 이런 이야기들을 발의를 할 수 있을까? 야, 정말 뻔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내용들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게 도대체 어떤 상황이 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지금 이 후폭풍은 어떻게 불어오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연방 붕괴의 신호탄 되는 것은 아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진 않아야 될 텐데요. 자, 연방 상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죠. 장기 집권을 위한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존 사바네스 하원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고, 이름이 For the People Act of 2021, 인민을 위한, 국민을 위한 그런 법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국민을 위한 법인지 한번 보겠는데요. 1번부터 12번까지 내용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온라인으로만 가능한 전자 서명 제출 의무화한다. 그러니까 뭐 실제로 뭐 이거 와서 뭐 사인하고 그러지 말고 그냥 온라인으로 하라 이겁니다. 실제 와서 뭐 서명 대조하고 할 필요 없다. 이번에 서명 대조해서 왜 서명 대조 해보니까 이거하고 실제 와서 서명한 거하고 다른데 왜 그걸 맞다고 하느냐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아예 논란거리 없애버리겠다. 온라인으로만 서명해 라고 하고요. 유권자 등록 시에 사회보장번호 전체 정보 9자리가 있는데 이거를 요구하지 않는다. 금지한다. 그래서 사회보장번호는 4자리만 한다. 우리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아니겠습니까? 그 13자리, 미국은 사회보장번호가 9자리인데 그 중에서 4자리만 한다. 그러면은 이 4자리가 겹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아주 다양하게 뭔가 나쁜 짓에 이용할 수가 있죠. 선거 관련한 나쁜 짓에. 이렇게 요구하는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번 선거에서 이 캠핑카나 캐러반 같은 그런 차량, 또 SUV 이런 차량에다가 나 여기 살아 해가지고 그걸 주소지로 해가지고 막판에 막 이 우편 투표를 하고 그래서 중복 투표를 했죠. 자기 실제 거주지, 그리고 나의 캠핑카, 캠핑카는 또 이제 캘리포니아 갖다 놓고 실제는 애리조나 주고 뭐 이런 식으로. 그게 다 SUV까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막 하는데, 자, 그래서 그거 문제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이 논란이 되니까, 그러니까 아예 그러면 법으로 만들어 버리지 뭐. 왜 하원 상원 다 장악하고 있는데 뭐가 겁나? 자동차를 유권자 등록 합법화한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차량을 한 4-5대 또 캠핑카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나 혼자서 여러 주에서 투표를 다양하게 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법안이 발의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4번, 5번, 6번은 미성년자에 대한 이 미성년자를 독려하기 위한 법안들인데, 투표 가능 연령을 하향한다. 18살에서 16살로 줄이자. 왜?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뭔가를 분별하는 능력이 좀 떨어질 수 있고 감성적으로 많이 작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파퓰리즘 같은 게 더 세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선거한을 더 낮추자. 16살까지부터는 하자. 그리고 이런 젊은 그러니까 16, 17, 18 이런 아이들은 유권자 등록을 의무화하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학교에서 해주자. 조직에서 해주자.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유권자 등록 합법화해서 또 이제 우편투표 그 써놓고 가지 않으면 그 용지 쫙 걷어가지고 이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또 뒤에 법안 또 있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의 선거운동 활용을 장려하자. 그래서 그 장려 비용으로 2,500만 달러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자. 그리고 이제 미성년자 유권자 등록 확대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자. 또 7번, 유권자 명단 작성 시에 비거주자 정리를 금지한다. 이게 뭔 말이냐면은, 자, 우편투표를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우편투표를 신청한 사람과 실제 거주하는 사람이 본인이 맞는지 대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조하는 거, 그거 확인하는 거 금지. 아니, 그러면은 내가 이 주소지에서 아무나 그냥 홍길동이다, 신인균이가 홍길동이다 하고 보내버려요.
그러면 이제 동사무소에서 와서 정말로 신인균인지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확인하는 금지.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리고 강력범죄, 즉 살인, 이런 사람들이 감옥소에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도 투표권을 주자. 그리고 모든 연방선거에서의 사전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자. 자, 이번에 이제 사전투표를 한 그 사전투표에서 민주당의 득표가 아주 높게 나왔죠.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 미국 공화당에서는 그 사전투표에 비리가 들어있다. 우편투표에 비리가 들어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이제 각 주별로 우리 주는 뭐 그냥 해. 사전투표 안 해. 이렇게 이제 연방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은 주별로 선거법들이 조금씩 상이합니다. 그래서 그 해당 주에서는 이러이러한 제도를 가지고 대통령을 뽑는 선거인단을 선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출에 된 이 선거인단들은 똑같은 제도를 가지고 이제 연방 대통령을 뽑는 투표장에 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투표장에 보내는 그 과정은 각 주에서 그 주들만이 고유한 방법에 따라서 선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필요 없어. 그냥 전부 다 사전투표제 도입 의무화 다 해. 왜? 사전투표제 해보니까 이번에 이게 뭔가 하기가 좋거든요. 그리고 우편투표를 확대하는데 투표함 보호 조치를 폐지한다. 투표함 보호를 해야죠. 그 투표함 누가 가져가서 폐기를 한다든지 없애버린다든지 하면 됩니까? 근데 이번에 뭐 군기지 주변에 투표함이 그냥 통째로 그냥 버려져 있고 그걸 가지고 와 보니까 뭐 절대 다수가 트럼프 표고 뭐 이런 것들 선거 초반에 발견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난하고 하니까 아니 투표함 뭐 보호해 그거. 아니 이게 말이 되는 법입니까? 이게 지금 미국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밸럿 하베스팅 일부 주에서 또 일부 미국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하원 의원들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지지자들을 딱 조직화해가지고 이 우편투표 용지 신청자 그리고 밑에 서명 여기까지만 있고 바이든이냐 트럼프냐 여기 체크를 하지 않은 즉 이름과 서명까지만 되어 있는 그리고는 빈 투표용지 이걸 100에서 200달러 그리고 400달러까지 샀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밸럿 하베스팅이라고 했는데 그거 무지하게 문제됐는데 그걸 합법화한 거예요. 그걸 이 말이 됩니까? 선관위 직원이 투표용지를 수거해야지. 지금은 오직 미 연방 우체국 소인이 찍힌 그것들만 인정한다라고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상한 사람이 귀걸이 코걸이 한 사람이 막 가져오고 쏟아붓고 해도 그거 다 인정해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야단치니까 그거 이제 다 합법하자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게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현장 투표 시에 신분증 제시 요구 금지다. 왜냐? 인종차별이다 라는 거예요. 어떤 인종은 나는 이 신분증 내는 게 당당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 성소수자라든지 전환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신분증과 실제 모습과 또는 피부색이 좀 다른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난 신분증 내보이는 게 별로 안 좋아. 그러니까 신분증 제시하는 금지하자. 아니 그러면은 홍길동이가 우리 동사무소에 가서 신인균입니다 하고 투표를 해도 신분증 봅시다. 대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근데 그렇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선거구 조정 권한은 전체가 다 의회에서만 한다. 왜? 의회를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뭐 주지사 니들은 못해. 의회에서만 한다. 이게 지금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새로운 투표 법안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시죠? 그런데 이게 실제로 미 법제처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자, 이 50개 줄을 벌벌 떨게 만들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저 같은 사람들 깜짝 놀라게 만드는 이 새 선거법 어디서 많이 보던 모습 아닌가요? 바로 이 사람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선거제도예요. 베네수엘라. 세계에서 제일 쓰레기 같은 나라죠. 저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선거제도를 세계 최고의 국가인 미국에서 세계 최고의 쓰레기 국가의 선거제도를 갖다 쓰겠다. 그런데 이 세계 최고의 쓰레기 국가의 정치 특징은 뭡니까? 독재죠.
독재, 그리고 장기 집권이죠. 1999년부터 차베스 마두로가 지금 해먹고 있으니까 22년 동안 해먹고 있으니까 독재와 장기 집권이죠. 그걸 부러워한 건가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정치제도, 선거제도에 충격적인 이 법안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것뿐이냐? 아니죠. 경제 문제에서도 그렇게 되고 있죠. 자, 키스톤 파이프라인 사업 취소합니다. 캐나다, 엘버타 유전지대에서부터 텍사스주 한국까지 이 정유관, 송유관을 만드는데 이거 지금 환경 때문에 없애겠다. 왜? 이 관을 만들어 놓으니까 야생동물들이 이동을 하기가 곤란하다. 그래서 폐쇄한다. 당연히 지금 캐나다의 토레도 총리나 여기 난리가 났죠. 무슨 소리냐 지금 이게. 왜 협정을 해놓고 폐기를 하냐. 제소하겠다. 알버타 주지사는 제소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제 캐나다 총리에게 압박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이런 식이에요. 셰일가스를 이 셰일 혁명을 이루면서 미국이 중동에 더 이상 안보적으로 매달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조건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저께 바이든 들어와서 중동 지역으로 뭔가 군사적 이 관심을 이동시키고 이 피보트 아시아, 그래서 트럼프 시대에는 아시아로의 회귀, 그래서 군사력의 중심을 대중국 포위 전략, 그렇게 해서 아시아에 집중을 했는데 이제 다시 중동으로 가져가겠다 이 모양이죠. 그런데 셰일가스가 미국의 대중동에 대한 이 중요도를 떨어뜨려서 미국이 중동에 뭐 더 이상 이제 군대 안 보내도 되잖아 라고 하는 기반을 마련한 거였는데 그 셰일가스 사업을 규제하겠다 이거예요. 에너지 정책 전면 제고하겠다 이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캐나다 유전에서 내려오는 송유관 없애고 그리고 셰일가스 규제하고 이러면은 중동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다시 미국의 군대를 더 양성해서 중동에다가 그 지난 4년간은 항공모함 한 척만 딱 보내놨는데 이제는 과거 8년처럼 오바마 시대처럼 항공모함 2척을 갖다 놔야 되는 겁니다. 미국의 안보 부담이 더 커지죠. 그 대신 극동에 있는 항공모함 빼서 갖다 주겠다 이겁니다. 왜? 극동은 중국 형님들이 싫어하니까. 그런데 셰일가스 사업을 규제하는 이유는 뭡니까? 자국산인데 이 셰일가스를 추출하는데 환경오염이 있다. 이렇게 해서 한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만들었던 이민정책 전면 백지화하겠다. 불법 체류자 강제 추방 금지하겠다. 그렇게 되면 이제 국경지역, 특히 이제 이 멕시코와 국경하고 있는 여러 주들이 있죠. 거기는 큰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그리고 텍사스, 그리고 뭐 그 옆에 또 뭐 뉴멕시코라든지 이런 주들은 큰일 나는 거죠. 그러거나 말거나 없애버려. 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 사람들 들어와서 결국은 민주당을 지지해 줄 가능성이 더 높으니까 확 많이 들어와.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랬더니 이제 론스타, 텍사스주죠. 연방정부의 불법 행위에 맞서 싸우겠다고 선언합니다. 텍사스주가 뭐 텍시트, 연방에서 탈퇴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텍사스 의회 의원들이 이제 주창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의회, 즉 입법 말고 사법과 행정도 우리도 하겠다. 나간다라고 하고 나섰어요. 텍사스주에서. 여기 이제 텍사스의 사법이죠. 텍사스주 검찰총장 켄 팩스턴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1월 22일 날. 텍사스와 같이 국경에 있는 주들은 연방정부가 이민법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큰 피해를 입는다. 우리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오늘 당장 조치에 들어갔다. 연방정부는 이민법 집행과 관련해 정책이 바뀔 때에는 텍사스 주정부에 사전에 통보하고 협의하는 것이 연방과 주가 맺은 협정이며 새 정부의 이번 조치는 사전 통보나 협의도 없는 일방적인 조치로 텍사스주가 대응할 시간조차 주지 않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다. 우리는 즉각 연방법원에 소를 제기할 것이며 연방정부의 사전 협의 의무 위반을 근거로 연방정부의 지시에 불응할 것이다. 라고 성명을 발표했어요. 검찰총장이 텍사스주. 왜냐? 연방정부가 국경과 관련된 이 특정 주의 중요한 이 문제와 관련된 것은 180일 이전에 통보하고 그리고 60일 이전에 협의를 해야 된다. 라는 규정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금 그렇게 해. 라고 명령이 내려가고 장벽 철수해. 그리고 불법 체류자 잡지 마. 추방하지 마. 이렇게 명령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 180일 전에 통보하고 60일 전에 협의하고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냐? 우린 못한다. 라고 검찰총장이 성명을 발표했고, 이와 같이 주지사, 이제는 행정이죠. 그러니까 입법, 사법, 행정. 이제 행정입니다. 주지사는 여러 주를 규합해서 새 행정부에 항전하겠다라고 선언합니다. 텍사스주가 주도하는 새로운 소송이 조 바이든의 백악관을 기다리고 있다. 텍사스는 연방정부가 주정부의 권리를 침범하거나 헌법상의 권리, 그리고 개인의 사유재산, 생계를 위한 권리를 침해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나는 텍사스 주정부 공공안전국과 협력해 텍사스 국토안보전략계획 2021에서 2025를 발표했다. 우리는 텍사스인을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할 것이다. 이거 지금 위협이라고 했어요. 위협. 즉 텍사스 주와 텍사스 주민에게 안보상의 문제다. 이건 안보 문제다. 텍사스 주의 안보 문제다. 라고 주지사가 성명을 발표하고 선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제 사법, 행정,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입법부, 이미 여기는 스타트를 했죠. 카일 비드만 의원이 제87대 텍사스 의회는 1월 12일부로 회기를 시작했으며 다음 주 시작되는 본회의에서는 카일 비드만 의원이 주도하는 독립파가 텍시트 법안이 상정될 계획이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이 텍사스 주 의회에서는 텍시트, 즉 독립하자. 왜? 헌법을 수호하고 준수한다는 그 전제하에 이 텍사스가 미국 연방에 가입을 했는데 지금 헌법을 지키지 않으니 우리는 나간다 라는 것에 대해서 주민투표하자 라는 것을 카일 비드만 의원이 발의를 하고 이번 주에, 그러면 이제 날짜가 정해지고 정말로 투표하자 라고 이제 가결이 되면 날짜 정해져서 주민투표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수 나오면 나가는 겁니다. 이제 이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텍사스주 같은 경우는 입법, 사법, 행정 여기가 전부 다 중앙정부에 반기를 든 겁니다. 자, 그랬더니 텍사스주뿐만 아니고 뒤따르는 주들도 생겼습니다. 애리조나, 인디애나, 알라바마, 사우스캐롤라이나 이 4개 주가 우리도 한다. 손을 들었어요. 애리조나주 같은 경우는 이제 막 경제 부흥 시작하는데 이러다가 망할라. 지금 트럼프 시대 들어와서 우리 지금 경제 좋아졌고, 지금 피닉스, 텍사스, 애리조나주의 주도 피닉스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 그런 도시들 중에서 순위 안에 드는데 지금 가장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 도시가 텍사스주의 댈러스, 휴스턴, 그리고 이 애리조나주의 피닉스, 콜로라도주의 덴버 뭐 이런 데요. 다 이 동네에 있는 거죠. 그러니 아니 지금 그런데 왜 우리 보고 지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렵게 만드는 거야? 우리 나갈래? 자, 여기는 텍사스주고 여기 이제 이 인디애나주죠. 러스트벨트. 아니 우리 한번 망한 이 상태인데 어떻게 지금 제조업 다시 살려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다시 또 망하겠네? 안 되겠다. 알라바마 여기는 지금 뭐 현대자동차, 토요타, 에어버스 이런 외국의 대규모 제조업 그 공장들이 들어와 있죠. 아니 이렇게 공장들 들어오게 해서 지금 우리는 지금 막 부흥하고 있는데 아니 이렇게 갑자기 법인세 35%로 거의 1.6배 올려버리고 이러면은 다시 여기 있던 사람들 나가면은 이 공장들 나가면은 누가 책임져? 그러면 우리 나가야지. 사우스캐롤라이나 여기는 막 계속 못 살아왔는데 어떻게 한번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또 이렇게 안 되겠다. 나가야지. 이런 식으로 4개 주가 손을 들고 저요 하고 손을 드는 겁니다. 텍사스까지 하면 5개 주가 지금 이제 스타트가 됐는데 이게 대통령 취임 불과 일주일도 안 돼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앞으로 이게 끝일까요? 아니죠. 그래서 남북전쟁 이후 최대의 위기가 벌어지는 것은 아닌가. 그 선거법 한번 보십시오. 그 선거법을 갖다가 공화당 지지자들이 용납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선거에서 논란됐던 모든 것을 완전히 입 다물게 만드는 그 하나하나 세부사항을 전부 입 다물게 만들어버리고 그걸 전부 다 합법화해버리는 그 법인데 그걸 인정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찢어지는 거죠. 미국이 찢어지면 누가 좋습니까? 중국이 좋죠. 우리도 안 좋죠. 한미동맹으로서 미국하고 최고의 미국은 우리가 최고의 동맹은 아닌데 우리는 미국 유일한 동맹 아닙니까? 미국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일어섰고 성장했고 앞으로도 그 성장을 유지할 텐데 이걸 이렇게 미국이 찢어지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고
이미 발의가 된 저 발의된 것이 가결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공화당에 있는 의원들이 잘 정치력을 발휘해서 저런 희한한 법이 실제 가결되지 않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재미교포 여러분들도 많으신데 여러분들의 목소리 하나하나가 다 힘이 되는 거예요. 세계를 위해서,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런 법은 가결이 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